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22장입니다.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 대세를 바로잡느니라. Since the era of humanity's majesty has now dawned, humans are redirecting and grand eyes of heaven and earth. 한 줄씩 보겠습니다.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Since the era of humanity's majesty has now dawned.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느니라. Humans are redirecting the grand eyes of heaven and earth. 이제는 인간이 성숙한 천지의 대역자로서 가을 우주를 여는 인류 구원의 주역이 된다는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의 대기질이 또다시 최악의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스위스 대기질 분석업체 IQ에어에 따르면 11월 18일 뉴델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907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기록하며 올해 최악의 수치를 보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98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24시간 기준 한도의 약 6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기상당국은 이러한 대기질 악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뉴델리는 매년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농작물 잔여물을 태우는 행위가 지목됩니다. 이 농작물 소각은 전체 대기오염 원인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차량 배출가스와 공사장 먼지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지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요. 뉴델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산자이 고엘은 사방이 뿌연 연기로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후염을 호소하고 있다며 농작물 소각 금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뉴델리의 대기질 상황을 두고 종말이 다가온 것 같다거나 뉴델리는 가스실이나 다름없다는 등 시민들의 분노가 담긴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사진들 역시 뉴델리 전역이 짙은 스모그로 뒤덮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질 악화에 대응해 당국은 긴급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부 학년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비필수 트럭의 도심 진입이 금지되고 모든 건설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노약자, 폐 및 심장 질환자들에게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정책과 인프라 개선이 없으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인도에서 매년 약 100만 명 이상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대인이 매일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다량의 진드기와 세균이 서식한다는 사실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1월 19일 영국 매체 레드바이블은 침대 위에 놓은 휴대전화를 당장 치우라는 제목의 영상을 소개하며 영상 속 현미경 촬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먼지로 가득한 스피커 틈새를 진드기가 기어다니는 모습과 지문 자국이 남은 화면에서 다수의 세균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즉각적으로 휴대전화를 청소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노스웨스턴 의대 사라 라토리아 교수는 휴대전화를 통해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이 전파될 수 있다며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대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 박테리아 양이 변기보다 10배 많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 또한 조사 대상 휴대전화의 17%가 분변에 오염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의 액정은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 구균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으로 피부에 닿을 경우 여드름이나 모낭염 같은 피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균 티슈나 소독용 알코올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매일 정기적으로 닦을 것을 권장하며 이어폰 사용이나 스피커폰 통화를 통해 액정이 얼굴에 닿는 것을 최소화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어폰 역시 정기적인 소독이 필요합니다.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어폰의 약 90%에서 포도상 구균 등 유해균이 검출됐습니다. 이어캡은 소독용 에탄올을 묻힌 면봉으로 꼼꼼히 닦아내고 유선 이어폰의 경우 선까지 닦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휴대전화와 이어폰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품인 만큼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습관을 권장했습니다. 이 같은 관리로 피부 질환과 감염 질병의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킹덤 시리즈 네 번째 작품인 킹덤4 대장군의 귀환이 11월 개봉하면서 일부 상영관에서 전작들을 재개봉하며 시리즈 팬들에게 지난 이야기를 다시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킹덤 시리즈는 일본에서 제작한 대형 사극이면서도 일본 역사가 아닌 중국 고대 전국시대의 전쟁사를 배경으로 한 독창적인 판타지입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미디어 믹스 프로젝트로 원작 만화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판매되며 일본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킹덤의 성공은 흥미로운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 배우들이 중국 전국시대의 인물을 연기하고 일본어로 대사를 소화하는 작품이지만 이러한 설정이 일본 내에서 전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 역사의 친숙함을 느끼고 이를 문화 콘텐츠로 소비해 왔지만 일본이 중국 역사를 수용하고 이를 자기화하는 방식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일본의 전국시대 이해 방식에 삼국지 연의 같은 중국사와 문화적 흔적이 깊이 스며든 점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킹덤3 운명의 불꽃은 시리즈 세 번째 실사 영화로 진나라와 조나라 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영화 초반에는 위나라와의 전투 이후 주인공인 신이 진나라의 전설적인 장군 왕기에게 수련을 요청하며 자신의 실력을 키워가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이후 진나라와 조나라의 마양 전투에서 신이 이끄는 부대 비신대가 열세를 극복하며 활약하는 이야기가 영화의 후반부를 차지합니다. 강렬한 전투 장면과 전략의 전개, 그리고 각 캐릭터의 성장과 서사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킹덤3는 다가올 사편인 킹덤4 대장군의 귀환과 서사가 맞물려 있습니다. 전편에서 신과 그의 부대가 전투의 흐름을 바꾸는 열세가 됐다면 사편은 왕기와 적군 총대장이 벌이는 전면전을 중심으로 진과 조의 최종 격돌을 다룹니다. 두 작품이 하나의 대서사를 이루는 만큼 시리즈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킹덤 시리즈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팬층을 중심으로 점차 한국에서도 관객층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네 번째 영화는 시리즈 중 가장 스케일이 크고 강렬한 이야기를 다룰 것으로 보이며 많은 팬들이 킹덤4를 통해 진나라의 운명을 건 대서사를 직접 확인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신성을 밝히는 신전인 뇌의 인테리어를 오늘은 색다르게 조망해 볼까 합니다.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 아시죠? 신라 경도광 때 화강암으로 축조한 석탑인데요. 이후에 세워지는 우리나라 석탑의 모본이 되는 기념비적인 3층 석탑입니다. 국보 21호 석가탑 속 사리암에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옥판 인쇄물이기도 합니다. 3층 석가탑처럼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 브레인은 3층 뇌탑이에요. 기억과 학습 등의 이성작용, 희노애락을 비롯한 감정 반응, 호흡과 호르몬 작용 같은 생명 현상 등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은 모두 3층 뇌탑 구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뇌는 1층의 뇌관, 2층의 대뇌 변연계, 3층 대뇌 피질의 한 지붕 세 가족 구조로 짜여져 있는데요. 이 순서를 밟아서 우리의 뇌는 차곡차곡 진화해 왔습니다. 이는 태아의 뇌 발달 과정을 관찰해도 확인할 수 있어요. 태아의 뇌는 엄마 뱃속에서 수정된 지 3주가 지나면서부터 발생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완성되는 것이 뇌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뇌 변연계가 형성되고 이어서 대뇌 피질이 발달해요. 뇌의 3층 구조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뇌 전체의 기능을 수행해 나갑니다. 고도로 복잡한 인간의 뇌는 유기적으로 작동하기에 명확히 3개의 층을 나누어 움직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구조로 뇌를 설명하는 까닭은 그렇게 뇌를 바라보면 인간의 주요한 정신활동인 생각, 감정, 무의식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뇌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뇌관은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생명뇌입니다. 진화 단계상 파충류 시절부터 생겼으니 가장 나이가 많은 뇌입니다. 석가탑, 사리암 속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같은 존재죠. 이곳에서는 주로 호흡과 순환, 소화, 생식 등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해요. 이것들은 모두 인간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고 조절해서도 안 되는 기능들입니다. 뇌관은 생명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대뇌 피질의 명령 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눈의 깜빡임이나 들숨과 날숨을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뭔가 고되고 빡세죠? 뇌관이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뇌 전체의 생명 현상도 아주 활발해집니다.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 등 인체의 재생 능력이 활성화되고 건강이나 체력 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뇌관과 이를 감싸고 있는 변연계는 모두 인간의 이성보다는 본능에 속하는 힘을 관장합니다. 하여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도 없고 유도할 수도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해요. 뇌관 주변부에 있어 변연계라 불리는 감정뇌는 진화 단계상 포유류 시절에 생긴 겁니다. 파충류의 뇌가 고작 생명 유지에 급급했다면 포유류 정도의 고등동물 단계에서는 웃고 울고 화내고 기뻐하는 감정 반응을 할 줄 알게 된 것이죠. 변연계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관장합니다. 특히 변연계에 있는 편도체는 좋고 싫음을 결정하며 정서적인 기억 과정에 참여합니다. 감정을 만들고 인식하는 일도 여기서 담당해요. 손원평 작가의 베스트셀러 아몬드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인데요. 아몬드처럼 생겨서 아미그달라라고 불리는 편도체를 소설 제목에 상징적으로 담은 것이죠. 대뇌의 전두 피질과 변연계의 편도체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서로를 통제합니다. 시소처럼 하나의 기능이 활발해질 경우 다른 쪽 기능은 저하돼요. 감정뇌인 변연계는 생각뇌인 대뇌 피질에 의해 짓눌리고 억압당하기 쉽습니다. 생긴 지 고작 400만 년 정도 된 대뇌 피질이 2억 년 전부터 있었던 대뇌 변연계를 쪼아대는 것이죠. 쪼그라들어 있는 변연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작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내는지에 따라 대뇌 피질의 창조성과 뇌관의 생명 활동은 눈부시게 그 빛을 뿜어낼 겁니다. 뇌의 가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대뇌 피질은 모든 동물 중 인간에게서 가장 발달된 부위예요. 생각뇌답게 여기서는 언어를 토대로 기억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판단하고 창조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두뇌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또 오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외부의 사물이나 현상과 접촉하고 거기서 입수한 정보를 시시각각 대뇌 피질 안쪽의 변연계로 전달해요. 뇌관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뇌라면 대뇌 피질과 변연계는 인간의 의식이 개입하여 작동됩니다. 따라서 대뇌 피질과 변연계에 관한 한 뇌의 주인인 우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우리의 지시와 선택에 따라서 뇌의 풍경이 천차만별로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지구별 생명체 가운데 뇌의 3층 구조와 기능을 인간만큼 뚜렷하게 발휘하며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부단한 정지도로 이 3층 뇌탑을 잘 운용하여 천지의 열매인 인간의 위격을 여러분들이 찬란하게 드러내시길 축원하며 오늘의 제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주 만유의 생명과 천지 진리 비밀이 다 들어있네.
지야 보레 훔리 항리 사파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 지야 보레 훔리 항리 사파 우주 창조와 치유 소리 대우주 생명과 하나 되네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 구원의 법방미로다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 지야 보레 훔리 항리 사파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 지야 보레 훔리 항리 사파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 지야 보레 훔리 항리 사파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 지야 보레 훔리 항리 사파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 지야 보레 훔리 항리 사파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 지야 보레 훔리 항리 사파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 지야 보레 훔리 항리 사파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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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 죄야 노래 ум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 죄야 노래 ум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 죄야 노래 ум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 죄야 노래 ум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ум니 죄야 노래 ум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대웅제울 전창원구 동네 제야 노래 운리 앞니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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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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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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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